안녕하십니까. 자, 기본서 289페이지, 13번 문제, 올해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 문제죠. 한번 풀어보시고, 풀어보겠습니다. 13번. 자, 앞 시간 이어서 여러분 강의, 이제 문제, 이어서 지금 설명되는 겁니다.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무권 대리인 을이 앞 시간에 여러분 아버지의 부동산을 아들이 그랬죠.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을의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병은 갑에 대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당연한 표현 아닙니까? 갑이 을의 무권 대리 행위를 뭐 했다고요? 추인하면. 그 추인은 이제 뭐 상대방에게 직접 뭐 한 경우에는 이제 가장 효과가 빠르겠죠. 그러면 병은 갑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왜?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권 대리였던 것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2번.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는 뭐예요? 계약 당시 선의. 이때 병은 갑의 주인이 있을 때까지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했죠? 선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때요? 이행청권 또는 손해배상 청권은 을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을이 미성년자라면 병은 을에 대하여 이행청권 또는 손해배상 청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3번 맞죠? 4번. 갑이 주인의 의사표시를 을에게 한 경우 상대방한테 직접 하면 효과가 즉각 나타나는데 을에게 추인한 경우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그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면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죠? 그죠? 네, 5번 질문.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가 뭐예요? 악이죠, 악이. 안 경우. 병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틀렸죠. 왜 틀렸어요? 상대방의 최고는 선이 악의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그렇죠? 선악을 불문한다. 상대방이 설사 악이라 하더라도 본인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5번 틀리고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봤습니다. 가장 최근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고요. 자, 다시 핵심 교재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보시면 표현 대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앞 시간에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 표현 대리에서는 3개 종류가 있다. 125조의 표현 대리. 자, 126조, 129조의 표현 대리가 있다. 자, 그래서 125조의 표현 대리. 자, 갑이 병에게 표시를 했다.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듯 수권에 대한 표시를 했지만 사실은 수권하지 않았다. 자, 이거 여러분 125조의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자, 가로 1번 125조. 자꾸 여기서는요, 여러분 조문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문하고 그 다음에 125조의 표현들이가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다. 이걸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건 조문의 숫자도 기억해야 된다니까. 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50페이지 제일 위에 125조의 표현들이.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읽어보자. 대리권 수여의 뜻을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했으나 사실은 대리권을 주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특히 본조의 표현들이 125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자, 그 특별히 밑줄. 임의 대리에만 적용. 왜냐하면 수권이라는 용어는 임의 대리에만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그 다음 요건. 본인이 제3자, 이 제3자가 누구냐면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통지하였을 것. 그 다음에 니언 디귿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아니 니언은요.
수여한 것으로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을이 만약에 임대차에 대한 대리권을 주겠다고 상대방한테 표시했거든요. 그런데 대리권을 안 줬어. 안 줬어. 그런데 얘가 뭐까지 해버렸냐? 매매까지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125조에다가 월권들이 126조까지 결합될 수 있으니까 그 니은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수여한 것으로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사실은 대리권이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뭐 됐고요. 그 부분은 리얼 주의하시고요. 리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도 대리권 수의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면 앞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미연 보면요. 제3자 이 상대방은 대리권 부존재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선의무과실해야 돼. 이게 표현들이 모두 공통입니다. 상대방이 선의무과실해야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에게 있다. 본인에게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증명 내지 입증 책임 있잖아요. 이거 자 보세요. 자 입증 책임 우리 한꺼번에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죠. 68페이지. 68페이지. 자 68페이지 넘어가 보면 거기 6번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이 125조의 표현들에서 자 오른쪽 내용 보세요. 제3자 즉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을 우리가 제3자 이렇게 조문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3자는 상대방은 대리권의 부존재에 대하여 선의무과실하다. 이때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나와 있죠. 그리고요. 그 125조의 표현들이 라는 그 숫자 밑에다가 자 여기 125조의 표현들이라는 숫자 있잖아. 그 지금 그 증명책임 그림에서 밑에다가 125 밑에다가 129도 써 넣어주세요. 공통입니다. 129조의 표현들이 즉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도 상대방의 악의 과실은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잠시 후에 공부하게 될 126조의 표현들이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림 7번입니다. 7번 그림 126조의 표현들이 나오죠. 이 126조의 표현들이는 학설은 역시 다수설은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126조의 표현들이만큼은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무과실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게 그러니까 표현들이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오른쪽 내용에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돼요.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 이게 바로 뭐냐면 달리 표현하면 선의무과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선의무과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해하시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설명 다시 추가할 겁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자, 다시 돌아오시고, 여러분, 자, 68페이지. 자, 68페이지 지금 여러분 증명 책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더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좀 빠져 있는데요. 이왕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면 하나 지금 그 여백도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그림 그려 넣어 보실래요? 8번입니다. 8번. 순간 제가 아쉬움이 좀 있어가지고 혼자 한숨을 쉬었는데 8번이 8번. 지금 여러분 교재는 없어요. 핵심 교재는 지금 그림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그려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자, 몇 페이지? 68페이지. 8. 자, 협의의 무건들이. 협의의 무건들이. 제목을 이렇게 달아주시고 그리고 자 가벌병 뭐 여러분 그림 너무 잘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기억만 하면 되고 뭐 여러분 그럼 되잖아요. 그죠? 기억만 하시면 되고 여러분 시험 치고 합격하시고 나면은 이 책 그래도 한 번씩 보실 거예요? 아마 버리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 그죠? 좀 농담이 좀 심하지만 말입니다. 버리거나 아니면 보관을 잘 하고 있어도 거의 아마 펼쳐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